서울의 번화한 거리가 뿜어내는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 이하나의 발걸음은 불안하면서도 단호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서류 가방은 고향 마을의 정직한 흙냄새를 품고 있는 듯했고, 촌스러운 꽃무늬 원피스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가업으로 이어오던 전통 간장 제조법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대도시 서울의 거대 기업에 자신의 기술을 증명하러 온 것이다. 오늘 그녀가 찾아온 곳은 대한민국 식음료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강상그룹의 본사였다. 유리와 철제로 지어진 높다란 건물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그 안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강상그룹의 젊은 CEO 강태호였다. 세상은 그를 젊은 황제라 불렀다. 탁월한 경영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오만함까지 갖춘 남자. 접수처 직원은 그녀의 촌스러운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예약하셨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무례함이라기보다는 경멸에 가까웠다. 하나는 주눅들지 않고 똑바로 대답했다. 이하나입니다. 강태호 대표님과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전산망을 뒤졌지만 이하나라는 이름은 목록에 없었다. 죄송하지만 확인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때 저 멀리서 세련된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다. 그 중심에 서 있는 남자는 단번에 시선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뿜어냈다. 바로 강태호였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는 그의 탄탄한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날카로운 눈매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의 주변을 둘러싼 직원들은 모두 그의 눈치를 살피며 긴장하고 있었다. 태호는 접수처를 지나치려다 멈칫했다. 그의 시선이 이한에게 향했다. 촌스럽지만 묘하게 강단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이하나의 모습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접수처 직원에게 무슨 일이냐는 듯 눈짓했다. 직원은 얼른 헐레벌떡 달려와 상황을 설명했다. 대표님, 이분이 예약 없이 무작정 찾아와서 미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했다. 비서실에 확인해봐. 이런 일로 내 시간을 뺏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하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강태호 대표님, 저는 이하나입니다. 어제 저희 마을 이장님을 통해 대표님께 간장 샘플과 함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태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마을 이장 편지, 지금 이게 무슨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아날로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겁니까? 그의 비아냥거림의 하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희 간장은 300년 전통의 비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표님의 강상그룹이 추구하는 진정성 있는 맛이라는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제품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녀의 말에 태호는 흥미로운 눈빛을 보였지만 곧이어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300년 전통, 진정성 그런 감성팔이로 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지 마. 세상은 오직 결과와 효율로 움직이는 겁니다. 당신의 그 촌스러운 간장이 우리 회사의 첨단 기술과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태호는 하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봐요. 당신 옷차림도 말투도 심지어 들고 있는 가방도 이 회사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이 만든 간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장 돌아가세요. 내일 이 시간까지 나에게 다시 연락할 생각은 하지 말고.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하나에게 꽂혔다. 하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애써 참았다. 태호는 그런 그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때 하나는 결심한 듯
소리쳤다. 좋습니다, 강태호 대표님. 저는 당신의 말을 되돌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당신의 진정성 없는 회사에 저의 간장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외침에 태호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재밌는 여자군. 좋아, 이하나 씨. 당신의 간장을 다시 가져와봐. 하지만 명심해. 내 입맛을 사로잡지 못하면 당신의 그 300년 전통이라는 가치는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태호는 사라졌다. 하나는 텅 빈 로비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모욕감과 분노,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뒤섞였다.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굳은 표정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강태호를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다짐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다. 서울의 빌딩 숲은 차갑고 낯설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고향 마을 사람들의 희망과 자신의 꿈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강태호라는 오만한 남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간장 한 병을 파는 문제가 아니라 그녀 자신과 그녀의 가치를 증명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녀는 다시 서류 가방을 고쳐주이고 강상그룹의 문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주눅든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이제 막 전쟁을 선포한 장수와도 같았다. 하나의 손에는 낡은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삶이자 자부심인 간장이 담겨 있었다. 강상그룹의 거대한 본사를 나선 하나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다. 방금 전 태호에게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그녀의 귀를 맴돌았다. 촌스러운, 감성팔이, 쓰레기통 직행. 그의 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박혔지만 동시에 그녀의 투지를 불태웠다. 그녀는 자신의 간장을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것이다. 그날 밤 하나는 서울의 작은 옥탑방에서 밤늦도록 간장단지를 정성껏 닦았다. 간장단지는 그녀의 할머니, 그리고 그 할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삶의 흔적이었다. 단지마다 새겨진 시간의 흔적은 그녀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 할머니, 저 잘할 수 있겠죠? 그녀는 단지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뜨거웠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다시 강상그룹 본사로 향했다. 어제와는 달리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당당하고 굳건한 태도로 접수처를 지나 태호의 비서실로 향했다. 비서실장은 그녀를 보고 피식 웃었다. 정말 다시 오셨군요. 강 대표님은 지금 회의 중이시니 여기서 기다리세요. 태호는 회의를 마친 후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는 비서의 말에 피곤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도 안 갔어. 대단한 끈기군. 그는 하나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듯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제 보았던 그녀의 당찬 눈빛이 잊히지 않아 내심 궁금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하나를 불러들였다. 태호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절제된 색상과 미니멀한 가구,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정영. 모든 것이 완벽하고 빈틈없었다. 하나는 그 거대한 공간에 들어서며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하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간장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태호는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어디 한번 보지. 하나는 조심스럽게 종이 가방에서 간장병을 꺼냈다. 간장병은 투박했지만 깨끗하게 닦여 윤이 났다. 그녀는 간장병을 태호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태호는 간장병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게 전부입니까? 300년 전통이라는 게 고작 이런 투박한 병에 담겨 있다니 실망스럽군요. 하나는 태호의 비아냥에 흔들리지 않았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간장 안에는 저희 조상들의 지혜와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간장을 맛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녀는 간장병의 뚜껑을 열고 작은 스푼에 간장을 조금 덜어 태호에게 내밀었다. 태호는 냄새만 맡아보더니 손사래를 쳤다. 됐어. 난 그런 냄새는 별로야. 짠내만 나는군. 그의 거절에 하나는 실망하지 않고 이번에는 작은 접시에 간장을 담아 태호의 앞에 놓았다. 직접 맛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 간장은 단순히 짠맛이 아니라 깊고 풍부한 감칠맛이 있습니다. 강상그룹의 제품들은 흉내 낼 수 없는 맛입니다. 태호는 하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오만함이 잠시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마지못해 스푼을 들고 간장을 맛보았다. 태호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다. 처음에는 예상했던 짠맛이었지만 이내 혀끝에 감도는 은은한 단맛과 깊은 향이 퍼져나갔다. 그는 눈을 감고 그 맛을 음미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맛이었다. 인공적인 조미료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자연 그대로의 깊은 맛. 태호는 스푼을 내려놓고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 대신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엿보였다. 이게 정말 당신이 직접 만든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조금은 부드러워져 있었다. 네, 대표님. 저희 집안의 전통 비법을 그대로 지켜 만들었습니다. 이 간장은 저희 가문의 영혼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쳐 흘렀다. 태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사업 구상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간장이라면 강상그룹의 이미지에 진정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오만한 자존심이 그녀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조하, 당신의 간장은 합격입니다. 태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나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태호의 다음 말에 그녀의 미소는 굳어버렸다. 하지만 당신은 합격이 아니야. 당신 같은 촌스러운 사람이 우리 회사의 얼굴이 될 수는 없어. 내가 당신의 간장 제조 비법을 사겠어. 얼마면 되겠어. 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태호의 제안에 깊은 모욕감을 느꼈다. 아닙니다. 이 간장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가족의 역사이자 제 삶입니다. 저는 제 간장을 팔러 온 게 아니라 이 간장을 통해 강상그룹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서 온 겁니다. 태호는 그녀의 눈물을 보고도 냉정했다. 성장, 당신이 어림없는 소리. 당신은 우리 회사의 격에 맞지 않아. 당신의 기술만 있으면 돼. 솔직히 말해,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아니면 누가 거들떠보겠어. 내가 당신에게 평생 쓸 돈을 줄 테니 그냥 사라져줘. 하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태호의 오만함과 냉정함에 치를 떨었다. 당신은 정말 최악이에요. 당신은 이 간장에 담긴 정성과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당신의 회사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당신은 영혼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녀는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다. 태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건드린 하나에게 모욕감을 느끼고 있었다. 감히 내까지 게 나한테 좋아. 이 하나 당신의 그 잘난 영혼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직접 보겠어. 내가 당신을 고용하겠어. 내 밑에서 일해.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내 명령 아래 어떻게 짓밟히는지 똑똑히 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와 계약해.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 당신의 간장을 내 손으로 직접 요리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리고 그때도 당신이 지금처럼 당당할 수 있을지 두고 보겠어. 하나는 그의 제안에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그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간장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굳은 표정으로 태호의 눈을 마주했다. 좋습니다, 대표님.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이 저를 길들이려 한다면 저 또한 당신을 길들일 겁니다. 누가 먼저 무릎을 꿇게 될지 두고 보시죠. 그녀의 말에 태호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흥미롭군. 좋아. 기대하겠어. 이렇게 해서 시골에서 올라오른 순수한 처녀와 오만한 CEO의 아슬아슬한 동거는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용 관계가 아니라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가 충돌하는 거대한 서막이었다. 하나와 태호의 기묘한 동거는 강상그룹의 모든 직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촌스러운 시골 처녀가 어떻게 오만한 강태호 대표의 눈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게 퍼졌다. 하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그녀의 직책은 전통 간장 연구 개발팀의 유일한 팀원이자 책임자였다. 태호는 그녀를 그룹의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연구실로 배정했다. 마치 그녀의 존재를 회사 내에서 최대한 숨기려는 듯이 연구실은 곰팡이 냄새가 나는 낡은 공간이었다. 하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연구실을 청소하고 간장단지를 정성스럽게 배치했다. 그녀에게 이곳은 단순한 연구실이 아니라 그녀의 꿈과 자부심이 담긴 신성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간장단지들을 어루만지고 간장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과 깊은 이해는 간장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듯했다. 태호는 하나를 고용한 뒤에도 여전히 그녀를 경멸하고 무시했다. 그는 회의 때마다 그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며 그녀를 시험했다. 한 번은 태호가 하나를 불러 300년 전통 간장의 맛을 3일 안에 대량 생산 가능한 레시피로 바꿔보라 는 불가능한 과제를 내기도 했다. 하나는 태호의 오만함에 치를 떨었지만 그의 지시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연구에 매달렸다. 3일 후 그녀는 태호에게 찾아가 말했다. 대표님, 300년의 시간을 3일로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한 이 레시피는 전통의 맛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대량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녀는 여러 개의 작은 유리병에 담긴 간장 샘플을 태호의 앞에 내밀었다. 태호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샘플을 맛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나가 개발한 레시피는 기존의 간장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 것이었다. 태호는 그녀의 재능에 다시 한번 놀랐지만 그의 자존심은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뭐 이 정도면 봐줄만 하군. 하지만 아직 부족해. 앞으로 더 노력해. 그는 하나에게 차가운 말을 내뱉고 돌아섰다. 하나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였다. 그녀는 태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태호의 행동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멍들게 했다. 그 무렵 강상그룹 내에 또 다른 파벌이 형성되고 있었다. 태호의 삼촌이자 부사장인 강민호는 태호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태호의 뒤를 캐던 중 하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다. 민호는 하나가 태호의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하나에게 접근해 태호의 경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으며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이하나 씨, 당신이 만든 간장은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태호는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저 당신을 이용하려 할 뿐이죠. 저와 함께 손을 잡는다면 당신의 간장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민호의 말은 달콤했지만 하나는 그의 눈빛에서 태호와는 또 다른 종류의 오만함을 읽을 수 있었다. 하나는 민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부사장님,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누구의 편에도 서고 싶지 않습니다. 제 간장은 오직 저의 방식으로 지켜나갈 겁니다. 그녀의 거절에 민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어리석은 여자군. 후회하게 될 겁니다. 민호는 하나가 자신의 편이 되지 않자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강상그룹의 핵심 제품인 골드소스에 대한 정보를 하나에게 흘렸다. 골드소스는 강상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신제품으로 태호가 직접 진두지휘하는 프로젝트였다. 민호는 하나가 골드소스의 정보를 빼돌리려 했다는 누명을 씌울 계획이었다. 하나의 컴퓨터에 골드소스의 기밀 자료가 몰래 심어주고 민호는 그 자료가 하나에게서 발견되었다는 제보를 태호에게 전달했다. 태호는 이 보고를 받고 격분했다.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감히 나를 배신해. 그는 하나의 눈빛에서 보았던 순수함과 자부심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워졌다. 하지만 그의 오만한 자존심은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태호는 즉시 하나를 집무실로 불러들였다. 이하나 씨, 당신이 골드소스의 기밀을 빼돌리려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변명할 기회는 주겠어.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하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백을 주장했다. 대표님,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태호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변명할 시간에 증거를 대. 당신의 컴퓨터에서 기밀 자료가 발견됐어. 내가 당신을 믿고 고용했는데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당신을 길들일 거라고 했지. 당신은 아직도 내가 우습게 보여. 태호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하나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태호조차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배신감과 절망에 휩싸였다. 그때 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 눈물을 닦지 않고 태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대표님, 당신이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란 것은 당신의 신뢰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그저 도구로 생각했을 뿐이군요. 그녀의 말에 태호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그녀의 눈물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함과 억울함, 그리고 깊은 상처의 표현이었다. 태호는 그녀의 눈에서 어제와는 다른 거대하고 깊은 슬픔을 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함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며 차갑게 말했다. 좋아, 당장 나가.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하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갔다. 텅 빈 복도에서 그녀의 발걸음은 힘없이 울렸다. 태호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하나가 개발한 간장 샘플이 들려 있었다. 그는 간장 샘플을 꽉 쥐었다. 자신의 오만함으로 인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텅 빈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힘없이 울렸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태호는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다.
그 순간 하나는 깊은 절망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녀에게는 서울에 기댈 곳이 아무도 없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 그럴 수는 없었다. 그녀는 태호의 오만함에 굴복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간장은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강상그룹의 문을 나섰다. 한편 태호는 하나의 빈자리를 보며 텅 빈 마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의 손에 들린 간장 샘플은 더 이상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영혼이었고 그의 오만함에 의해 짓밟힌 순수함의 증거였다. 그는 간장 샘플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았다. 그날 밤 태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눈물, 그녀의 굳건한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간장에서 느껴졌던 깊은 맛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골드소스의 기미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다. 강민호 부사장이 제출한 보고서는 완벽했지만 어쩐지 미심쩍은 구석이 있었다. 하나의 눈빛은 결백을 외치고 있었다. 태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한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직접 골드소스 프로젝트 팀을 소집했다. 그는 팀원들에게 골드소스 프로젝트의 모든 개발 과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냉정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누명을 벗겨주겠다는 일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태호는 모든 보고서와 자료를 직접 검토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민호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미세한 오류를 발견했다. 골드소스의 기밀 자료가 하나의 컴퓨터에 심어졌다는 증거가 조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태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민호의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리고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하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감을 느꼈다. 그는 당장 하나를 찾아가 사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태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하나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그녀의 고향 마을에 사람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녀는 서울의 복잡한 도시 속에서 사라져버린 듯했다. 그녀를 잃어버린 상실감과 후회는 태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깨닫게 된 것이었다. 그동안 그는 오만함과 성공에 취해 있었지만 하나의 존재는 그의 차갑고 이기적인 삶에 따뜻한 빛을 비추는 존재였다. 며칠 후 태호는 하나가 일했던 낡은 연구실을 찾아갔다. 연구실은 여전히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작은 노트가 있었다. 노트에는 그녀가 연구했던 간장에 대한 기록과 함께 그녀의 꿈과 희망이 담긴 글들이 적혀 있었다. 이 간장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 언젠가는 이 간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간장이 될 것이다. 태호는 노트를 읽으며 하나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더욱 깊게 느꼈다. 그때 태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그의 비서였다. 대표님, 이하나 씨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지금 강남의 한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태호는 한달음의 식당으로 달려갔다. 식당 앞에는 이하나의 밥상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작고 허름한 식당이었지만 따뜻하고 정감 있는 분위기가 풍겼다. 태호는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하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함이 엿보였다. 태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이하나 씨. 하나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태호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그를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얼굴을 보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련과 상처가 다시 한번 솟구쳐 올랐다. 여긴 어떻게 왔어요? 하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을 찾았어. 그리고 사과하고 싶어. 태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하나 씨, 당신이 옳았어. 당신은 결백해. 내가 잘못했어. 민호가 나를 속였고 나는 당신을 믿어주지 않았어. 정말 미안해. 태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하나는 손을 피했다. 대표님은 저를 믿지 않았잖아요. 저는 당신에게 그저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아니야, 이하나 씨. 당신은 내게 도구가 아니야. 당신은 내게 빛이었어.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해준 사람이야. 제발 다시 내 옆으로 돌아와줘. 나는 당신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태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하나는 태호의 진심을 느꼈지만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받은 상처가 아팠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회사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 꿈은 이곳에 있습니다. 저의 밥상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 태호는 그녀의 단호한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좋아. 당신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지켜줄 거야. 당신의 간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간장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하나. 태호의 고백이 하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태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사랑과 진심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차가웠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태호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태호의 갑작스러운 고백의 하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대신 그곳에는 오직 그녀를 향한 진심과 간절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를 잊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태호는 하나가 일하던 식당의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밥을 먹으며 그녀를 기다렸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하는 대신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기로 했다. 매일 밤 태호는 퇴근 후 식당으로 찾아와 하나가 만든 음식을 먹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런 말도 걸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힘든 일을 할 때면 조용히 지켜보고 그녀가 손님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때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나는 처음에는 그의 존재가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더 이상 오만함을 읽을 수 없었다. 그곳에는 그녀를 향한 사랑과 후회만이 존재했다. 태호의 변화는 강상그룹의 모든 직원들에게도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오만하고 냉정했던 젊은 황제가 갑자기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한 것이다. 그는 회의 시간에도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수를 저지른 직원들에게도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의 변화는 강상그룹의 분위기를 바꾸었고 직원들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하지만 태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가득했다. 그는 하나가 떠난 후 그녀의 빈자리를 더욱 깊이 느끼고 있었다. 그 무렵 강민호 부사장은 태호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하나의 행방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태호의 뒤를 캤고 태호가 매일 밤 하나의 식당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호는 하나가 태호의 약점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녀를 다시 한번 음모에 끌어들이려 했다. 민호는 이하나의 밥상이라는 식당에 찾아와 하나에게 말했다. 이하나 씨 태호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당신의 간장 기술을 빼앗기 위해 당신에게 접근한 겁니다. 제게 오시면 당신의 간장을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민호의 말은 달콤했지만 하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의 눈빛에서 태호와는 다른 비열하고 음흉한 속내를 읽을 수 있었다. 부사장님, 저는 제 간장으로 장난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호 대표님은 저에게 진심입니다. 하나의 단호한 말에 민호는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음모가 실패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어리석은 여자군. 태호는 당신을 믿지 않았지. 당신은 그의 발밑에 있는 존재일 뿐이야. 내가 당신을 파멸시켜 주겠어. 민호는 하나에게 협박하고 돌아섰다. 민호의 협박에도 하나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호의 진심을 믿었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호의 음모를 태호에게 알렸다. 태호는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격분했다. 그는 민호가 자신을 속이고 하나를 협박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민호를 강상그룹에서 영원히 축출하기로 결심했다. 태호는 강상그룹의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이사회 앞에서 민호의 비리와 음모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민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태호는 그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다. 부사장님, 당신의 행동은 강상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민호는 태호의 말에 분노하며 소리쳤다. 강태호, 네가 감히 나를 네가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다 내 덕분이야. 나는 이 모든 것을 폭로할 거야. 너와 그 촌스러운 여자의 추악한 관계를 세상에 다 알릴 거라고. 태호는 민호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좋습니다, 부사장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당신의 거짓말은 곧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나는 내 사랑을 숨기지 않을 겁니다. 이하나 씨는 저의 전부입니다. 당신의 추악한 음모에 그녀를 끌어들이는 것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태호의 단호한 태도에 민호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음모는 실패했고 그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민호는 강상그룹에서 축출되었고 그의 죄는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태호는 승리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이하나 씨,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당신은 안전해. 하나는 태호의 눈을 보며 미소 지었다. 대표님, 이제야 당신이 진정으로 저의 왕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곁에서 영원히 저의 춘고안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태호는 환하게 웃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의 곁에서 영원히 그녀를 지켜줄 것을 약속했다. 민호의 몰락은 강상그룹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하지만 그 파장은 태호와 하나의 관계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다. 태호는 이사회에서 민호의 음모를 폭로하며 자신의 사랑을 공개적으로 고백했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 젊은 황제 시골 처녀에게 무릎 꿇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나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의 곁에는 태호가 있었다. 태호는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하나가 일하는 식당으로 직접 찾아가 그녀와 함께 사진을 찍고 SNS에 이하나 씨는 저의 전부입니다. 그녀의 간장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간장이며 그녀의 진심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가치 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 태호의 공개적인 사랑 고백은 하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민호의 잔당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태호의 공개적인 행동을 약점으로 삼아 다시 한번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가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들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그녀를 태호에게 접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꽃뱀으로 둔갑시켰다. 이로 인해 하나는 인터넷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하나는 태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두려워 태호에게 잠시 떨어져 있자고 말했다. 하지만 태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하나 씨,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지켜줄 거야. 당신의 간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간장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나는 당신을 사랑해. 태호의 진심은 하나를 다시 한번 감동시켰다. 그녀는 태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태호는 민호의 잔당들을 처리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을 통해 언론에 골드소스 그게절에 쌓인 경우서 멤버 그거스 프로젝트의 진실을 공개했다. 골드소스 프로젝트는 민호가 태호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 조작한 프로젝트였고 하나는 그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태호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하나 씨는 제게 간장을 가르쳐준 스승이자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간장에는 300년의 역사와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간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태호의 진심 어린 기자회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나에 대한 오해는 풀렸고 사람들은 그녀의 진심과 용기에 감동했다. 태호는 하나와 함께 전통 간장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태호는 그녀의 간장 제조 비법을 존중하며 그녀의 뜻에 따라 간장을 소량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했다. 그는 이하나의 간장이라는 브랜드로 고급 백화점에 입점시켰고 이 간장은 순식간에 매진되었다. 하나의 간장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세상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녀의 간장에서 깊은 맛과 함께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이하나의 간장은 강상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고 태호는 그녀의 간장으로 인해 강상그룹의 이미지를 진정성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태호는 더 이상 오만한 젊은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자였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춘관이 되어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녀의 뜻에 따랐다. 하나는 태호의 변화를 보며 행복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호의 잔당들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태호가 하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를 강상그룹의 전통 간장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그들은 하나가 태호의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태호에게 접근했다고 비난하며 그녀를 해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하나가 간장 공장에 방문하는 날 공장에 불을 지를 계획을 세웠다. 태호는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는 민호의 잔당들이 하나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그는 하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공장 방문을 취소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대표님,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간장을 그리고 당신을 지킬 겁니다. 우리는 이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태호는 하나와 함께 민호의 잔당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하나와 함께 공장에 방문했고 민호의 잔당들은 공장에 불을 지르려 했다. 하지만 태호는 이미 경찰을 불러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민호의 잔당들을 모두 체포했고 그들은 다시는 태호와 하나를 해치지 못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태호는 하나를 꽉 끌어안았다. 고마워 이하나 씨. 당신 덕분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당신은 나의 구원자야.
하나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태호를 사랑했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강상그룹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민호와 그의 잔당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태호는 명실상부한 강상그룹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변화는 권력의 정점에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고 냉정한 젊은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남자였다. 태호와 하나는 강상그룹의 전통 간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이하나의 간장을 단순한 상품이 아닌 한국의 전통과 정성을 담은 예술품으로 만들었다. 태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를 세상의 중심에 세웠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가장 먼저 듣고 그녀의 꿈을 가장 먼저 응원했다. 하나는 태호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그녀의 간장은 국내외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는 이제 강상그룹의 핵심 인물이자 존경받는 기업가로 자리매김했다. 어느 날 저녁 태호는 하나를 데리고 그녀가 처음 서울에 왔던 날 묵었던 옥탑방으로 갔다. 옥탑방은 여전히 작고 소박했지만 그곳에는 두 사람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태호는 낡은 옥탑방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하나 씨, 당신이 처음 서울에 왔을 때 나는 당신을 촌스럽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 당신의 순수함과 진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는 태호의 말에 미소 지었다. 대표님, 저는 당신을 오만하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의 오만함 속에 숨겨진 외로움과 상처를. 당신은 저에게 첫눈에 반한 춘고안이었어요. 당신은 저의 사랑스러운 강아지였고 저는 그런 당신을 길들이기 위해 노력했어요. 태호는 하나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맞아. 나는 당신의 춘은고안이야.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 같은 강아지. 나는 평생 당신의 곁에서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 거야. 당신이 만든 밥을 먹고 당신이 만든 간장을 맛보며 당신의 삶을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그날 밤 태호는 하나에게 청혼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낡은 간장 단지를 들려주며 말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었고 당신의 꿈이었어.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꿈이 될 거야. 이 간장 단지에 우리의 사랑과 행복을 가득 채우고 싶어. 나와 결혼해줘. 하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태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태호 씨. 당신의 춘관이 되어줄게요. 평생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강상그룹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더욱 굳건해졌다. 태호는 이제 젊은 황제가 아닌 사랑꾼 CEO로 불렸다.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와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다. 하나는 태호의 곁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간장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시골에서 올라온 작은 처녀였지만 이제는 태호의 마음을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사로잡은 진정한 여왕이 되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시골의 순수한 처녀와 오만한 CEO의 기묘한 만남은 서로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막을 내렸다. 하나는 태호의 오만함을 순수한 사랑으로 길들였고 태호는 하나의 진심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갔다.